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8월 28일 두산 인프라쿠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0.17%, 코스닥은 0.3%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금요일에도 또 장 시작부터 크게 좀 던지면서 즉 주가를 좀 내렸는데요. 중간에는 이제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도 같이 매도를 좀 했는데요.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해외 증시를 보면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다우와 나스닥은 강하게 고점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우려를 이겨내고 계속해서 이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그에 반해서 뭐 니케이라든지 우리나라 증시는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유는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환율 같은 경우가 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증시의 이 메리트가 미국 증시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이 환율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가 환율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크게 방향성 없이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일봉도 뭐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멈추고 자리를 좀 잡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추가적인 더 하락이 가능한 위치이기도 하고요. 21선 자체가 추세 자체가 좀 떨어지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 디뎠던 그 저점 자리 한 31,300포인트, 3,130포인트죠. 네, 이 정도 포인트를 뭐 지키고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증시 전체에서 좀 거래량 자체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증시가 활발하게 거래가 되던 그런 움직임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좀 진입을 하면서 점점 이제 증시 대금도 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도 뭔가 V자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소스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투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도 뭐 기간 다시 한번 매수를 좀 하면서 최근에 이제 매수를 이어가던 그 움직임 자체는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하면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형주 위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에서 좀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뭐 일단은 큰 하락폭에 대해서 V자 반등은 어느 정도 성공은 했습니다. 그래서 21선 아래에 바로 위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차주에 뭐 반등을 좀 더 해준다면 완전히 그 고를 메워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 종목 자체가 전체가 다 반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건강한 이 반등이 아니고요. 종목 강세의 반등이죠. 그런 반등이기 때문에 좀 더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에 주봉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거래 자체가 지금 모든 증시에서 지금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여전히 좀 확실히 이전보다 약해졌다라고 보여지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도 코스닥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고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해외 증시의 뭐 움직임 자체도 크게 뭐 반등하는 것 없이 미국 증시만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요. 나머지 유럽 증시, 뭐 아시아 증시는 여전히 조정세에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뭐 여전히 1.3%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오늘 증시 보고요. 차주에는 이제 좀 반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쿠아 보겠습니다. 200원 내려서 11,700원이고요. 좀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를 오랜만에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갑자기 이제 그런 좋지 않은 소식과 함께 너무나도 급락을 해가지고 좀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정지가 된 후, 네, 신주 상장이 되고 이제 분할이 된 이후에는 한 번 정도 리뷰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리뷰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상당히 좀 어색한 이 가격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주가가 좀 많이 내린 상태고요. 한번 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가 네, 여기서 잘 버티면서 재상승을 준비를 하다가 이제 수렴 구간을 만들었죠. 이평선 수렴 구간을 만든 상태에서 이 저점 라인을 아주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점 라인을 지켜주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저점 라인은 지키지 못하고 큰 음봉이 한번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음봉이 나왔을 때부터 조금 이제 두산인프라코아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음봉이 나왔을 때는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하셨던 게 맞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반등을 좀 하다가 갑자기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음봉이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저에게 이 두산인프라코아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일단 저는 241선 제가 주로 보고 있는 이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이미 다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내려올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하락이 있더라도 뭐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 전부터 뭐 소식을 들은 것인지 이미 음봉 두 개가 크게 나왔고요.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음봉까지 나오면서 지금 벌써 평소 주가보다 지금 40% 정도가 50% 정도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 크게 손절을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일단 소식부터 보죠. 이렇게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 두산인프라코아가 이렇게 많이 내린 이유는 제가 찾았는데 여기서 네, 8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제 그 전에 액면가 감액 무상 감자를 추진을 한다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몇 날 며칠에 뭐 얼마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임시 주총에서 세부상 확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제적으로 이제 주가를 좀 내린 상태입니다. 자, 사실은 이게 좀 그런 것이 이미 결정이 나고 보통은 이제 유상증자 결정해가지고 날짜까지 나오면서 그렇게 오픈을 해버렸는데 이미 그 소식을 먼저 뿌리면서 이렇게 주가를 급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세부적인 일정을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참, 이거는 주주 차원에서는 정말 뒤통수 맞는 격이죠. 이렇게 되면 좀 황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상 감자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액면가 분할이라고 했죠. 액면가를 낮추는 무상 감자라고 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이제 주식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금 거래되고 있는 그런 주가가 아니고요. 거기 액면가라는 것이 원래 이제 5,000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걸 이제 1,000원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두산인프라코아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자본 가치가 떨어지면서 뭔가 이제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좀 좋게 재무 개선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당 이제 순이익이 좀 떨어지게 되죠.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증권사라든지 그런 투자자들 기준이 그런 주당 가치, 순이익 뭐 그런 걸 따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부채 비율 개선이라든지 유상증자를 통해서 8천억을 이제 수혈을 한다. 뭐 그런 입장에서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그런 8천억 가까이의 대규모 유상증자는 주가에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 사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슷하게 움직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전에도 두산중공업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을 때는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얼마가 떨어졌었죠? 이때는 한 15,000원, 한 16,000원 정도에서 11,000원 정도까지 뭐 두산인프라코와 비슷하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선 갭을 메우고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유상증자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주가를 상승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MSCI 편입이 되면서 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아가 완벽하게 똑같이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이제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되고 1차, 2차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뭔가 호재라든지 그런 걸 띄우면서 어느 정도 올리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미 유상증자 발표에 의해서 이미 주가가 다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하기에는 최저점에 손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유상증자 확정 때까지는 좀 이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락까지 이제 들고 가게 되면 또 유상증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찝찝한 면이 있긴 한데요. 만약에 이제 청약 기준일이 지나고 그 신주인수권을 받는다고 해도 거기서 신주인수권을 매도를 해버리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본주 주식이 올라갔을 때 그때 좀 처분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좀 상당히 좀 길게 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8천억이 가까이 그런 주식 상장이 되었을 때는 두산인프라코아가 단기간에 좀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사실 이런 기계 관련해서 장비를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성장 모멘텀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신사업이 없는 한에는 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굉장히 저는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시면 외국인 금융투자가 좀 매수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제 의견은 유상증자 가격이 맞추기 위해서 좀 상승을 할 것인데 그때 나오시던지 아니면은 지금 손절은 조금 아쉽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상 감자를 진행하고 유상증자를 저렇게 대규모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배려가 없는 그런 갑작스러운 소식이 나왔고요. 참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인프라코는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지금 요 정도 241선 정도를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